소니의 크롬 미러리스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렌즈는 무엇일까요? 아마도 18105 렌즈가 아닐까 하는데요. 이마운트 카메라를 처음 사용할 때 1순위로 추천되는 렌즈이기도 하죠. 저도 이 렌즈를 5년 가까이 사용했고 FS5 사용할 시절에는 3개나 가지고 있었어요.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환경에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렌즈입니다. 가격은 정가 74만 9천 원, 인터넷 최저가는 50만 원 후반, 중고로는 40만 원대에 깨끗한 상태의 렌즈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이 정도 가격대에 봐줄 만한 화질, 준수한 포커스 속도, 고정 조리개, 파워줌, 손 떨림 방지가 들어 있습니다. 풀프레임 환산 27에서 약 155mm에 표준에서 망원으로 넘어가는 렌즈가 갖는 높은 배율의 화각도 강력한 장점이죠. 파워줌 기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렌즈입니다. 이 렌즈가 처음 출시됐을 때 FS5라는 동영상 전용 카메라의 번들 렌즈로 출시가 됐었거든요. 출시한 지가 10년이 넘은 렌즈이기 때문에 G렌즈라 할지라도 화질이 최신 렌즈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적당히 사진과 동영상을 즐기기에는 나쁘지 않은 그 정도 수준의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렌즈와 비교 대상으로 많이 회자되는 렌즈로는 18135 렌즈가 있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동영상 비중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과감하게 18105 렌즈를 추천드리는데요. 화질이 조금 밀리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, 무엇보다 이 렌즈는 고정 조리개 렌즈면서 파워줌, 이너줌 설계이기도 하니까요. 화질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하자면, 이 렌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렌즈고,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옵션, 말도 안 되는 렌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, 특히 사진에서의 이 렌즈의 화질은 절대로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물론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SNS에 올리는 용도로는 적합하지만 조금만 확대를 해보더라도 화질이 엉망이고 색수차는 조리개를 조여도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. G렌즈의 이름값 하나만 보고 화질이 좋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. 만약에 이 렌즈를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화질을 기대하고 살 렌즈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화질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40만 원대 이 렌즈 하나만 있으면 끝장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니까 가성비 하나만큼은, 그리고 렌즈를 처음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이견이 없이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 렌즈를 최근까지도 꽤나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. 최근에 와서 많이 사용하는 렌즈는 아닙니다. 다른 렌즈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손이 이상하게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. 사실 동영상 촬영 장비가 일정 이상의 수준으로 갖춰지기 시작하면 올인원 렌즈보다는 특정 화각을, 이를테면 광각 렌즈라든지 망원 렌즈라든지 필요한 화각을 효율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렌즈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, 아무래도 편리함 때문에 렌즈의 성능을 조금 감수한 올인원 렌즈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거든요. 다른 렌즈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이 렌즈는 무겁고 화질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색수차도 많이 끼고 동영상 촬영할 때 왜곡도 조금 신경 쓰이는 편이고, 무엇보다 광각에서 망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줌을 할 이유도 크게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. 그럼에도 촬영을 할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긴 합니다. 애매하다곤 하지만 이만한 범용성의 렌즈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제가 아직도 이 렌즈를 팔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이 렌즈하고 궁합이 좋은 바디는 GV-E10 그리고 10 마크2, FX30 이 정도의 바디가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바디에 전동줌 레버가 있거든요. 이게 한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진짜 편합니다. 캠코더가 따로 없어요. 정리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 렌즈를 추천하는 이유는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동영상을 배우려는 분들이나 적당한 올인원 렌즈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통 이 렌즈를 추천받게 되죠. 하지만 화질 자체에 대한 기대는 조금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간단한 렌즈 소개 영상이었고요. 이제부터는 잡서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이 렌즈를 워낙 오래 쓰다 보니까 느낀 점이 워낙 많거든요. 자, 일단 디자인. 제가 시그마 그리고 소니 렌즈 디자인을 정말 좋아하는데요. 참고로 가장 싫어하는 디자인은 탑론입니다. 사실 좀 오래 사용해서 질리긴 했지만 이 렌즈는 디자인이 묘하게 짜이즈 렌즈 같은 느낌도 나고, 이 정도면 꽤나 잘생긴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카메라에 물려도 잘 어울리고 길이와 두께도 적당한 편이라서 이렇게 받쳐들고 촬영하기에도 괜찮거든요. 그리고 아마 저처럼 소니 크롬 미러리스로 사진이나 동영상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워낙에 전천후로 다 쓰다 보니까. 저도 오래 쓰면서 정도 들고 워낙 손에 잘 익어서 촬영이 있을 때 쓰지 않더라도 그냥 챙겨가면 마음이 든든하고,
만약에 사용할 일이 생기면 이 초점링과 줌링을 돌리는 감각이 손에 너무 잘 익어서 빠르게 화각과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가볍게 18105를 시작으로 보통 어떤 수순으로 렌즈를 추가하는지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. 이 렌즈를 사용하다 보면 광각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소니의 1020G나 탐론의 1120 f2.8을 구매하게 되는데, 이 좋은 렌즈들의 화질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1810으로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최근에 2470GM이나 2070G 이런 렌즈들을 쓰다가 1810으로 사진을 한번 찍어보니까 초점이 안 맞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소프트하게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색수차가 왜 이렇게 많이 끼는지.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보통 달렌즈나 고급 줌 렌즈들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. 50mm 렌즈가 가격이 괜찮으니까 하나 살까 해서 사보게 되고, 50mm는 조금 멀구나 를 느끼게 돼서 35mm도 한번 사보게 되고, 줌 렌즈는 1655G나 탐론의 1770 f2.8 아니면 시그마 1850도 많이 구매를 하시죠. 아예 2470 같은 풀프레임 렌즈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이쯤 되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. 고급 줌 렌즈를 구매하거나 아예 풀프레임으로 넘어가거나. 참고로 말씀드리면 크롭바디와 풀프레임 렌즈들의 궁합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화각이 가장 애매하고 조금 무겁거든요. 그러다 결국 어디로 돌아오냐? 번들 렌즈로 돌아옵니다. 자, 그리고 이 파워줌, 제가 1655G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줌 범위도 애매하면서 파워줌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. 참고로 여기서 줌 범위가 애매하다는 말은 그 렌즈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2470 화각대가 그것을 감수하고 쓰는 렌즈입니다. 광각이 많이 넓지도 않고 줌이 그렇게 많이 당겨지지도 않고, 차라리 저는 FX30에 1810 렌즈 물려서 이 줌 레버로 105mm 시원하게 당겨 버리는 게 개인적인 환경에서는 더 편했습니다. 물론 성능은 조금 감수를 해야겠지만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리개도 보통 8에서 9로 조여서 쓰기 때문에 2.8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. 물론 이 렌즈는 조리개를 조여도 화질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지만 말이죠. 자, 그러면 이 렌즈가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 렌즈인지 간단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